대한민국의 미래성장 파트너 중앙아시아, 그곳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을까요? 자연과 현대 문명이 어우러진 중앙아시아의 거인 카자흐스탄, 유라시아 교통 물류의 요충지 키르기스스탄, 파미르 고원 너머 중앙아시아의 숨은 별 타지키스탄,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4위의 자원부국 투르크메니스탄, 중앙아시아 개혁 개방의 중심, 미래가 기대되는 우즈베키스탄. 이 빛나는 중앙아시아에서 여러분들의 도전과 상상이 현실이 됩니다. 유라시아 청년 아카데미는 KF 한중앙아 협력 포럼 사무국에서 주최하는 중앙아시아 지역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한 과정입니다. 어학과정, 지역 이해과정, 기본과정, 심화과정, 인턴십까지 총 5개의 과정을 통해 글로벌 리더 및 세계 석학과의 만남, 전문 멘토를 통한 팀별 심층 멘토링 교육, 중앙아 청년들과 함께하는 네트워킹 기회, 기업 실무 능력을 쌓을 수 있는 인턴십 경험 등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게 유라시아 청년 아카데미란 제게 꿈과 열정을 가져다 준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유라시아라는 정말 크고 거대한 대륙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배울 수 있었던 유일무이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는 양질의 강의가 제공된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제 기초 러시아어 실력을 배양할 수 있게끔 유라시아 청년 아카데미에서 많이 신경을 쓴 점이 보였는데요. 우리 국내 최고의 유라시아 전문가님들 그리고 비즈니스 전문가님들이 교육생 하나하나를 또 특별히 지도해 주시면서 그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플랜, 유라시아에서의 플랜들을 수립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신 점. 이 프로그램 덕에 저는 유라시아의 정치, 경제, 언어, 문화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풍습까지 제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1기인데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때의 정말 뜨거웠던 추억을 회상하면서 좋은 인연을 지금까지도 유지할 수 있는 점. 유라시아 청년 아카데미를 통해서 첫 인턴십을 시작하게 되어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KF 한중앙아 협력 포럼 사무국에서 유라시아 지역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중앙아시아 지역 진출에 관심 있는 만 35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웹사이트에서 신청 서류를 다운받아 이메일 또는 유라시아 청년 아카데미 카카오 채널로 제출하면 됩니다. 도전과 기회의 땅 유라시아에서 여러분들의 꿈에 도전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제3기 유라시아 청년 아카데미 온라인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사는 1부 과정 소개와 또 2부 대표 멘토 및 알럼나이 서포터즈 위촉식으로 나누어 진행 예정인데요. 1부의 경우 과정 소개 세션과 Q&A 세션 총 2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과정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마구마구 질문 관련해서 채팅창에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Q&A 세션 때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의 경우에는 대표 멘토 및 알럼나이 서포터즈 위촉식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Здравствуйте, меня зовут 경아.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민경아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과정 소개에 앞서서 한국국제교류재단 한중아협력포럼 사무국 박상배 사무차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한국국제교류재단 한중앙아협력포럼 사무국의 박상배 사무차장입니다.
중앙아시아 지역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는 요즘 유라시아 청년 아카데미에 관심을 갖고 온라인 설명회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아카데미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한반도와 중앙아시아는 오랜 시간 동안 서로 교류해 왔습니다. 신라의 고도 경주와 중앙아시아 각지에서 발견된 유적들로 미루어 보면 한반도와 중앙아시아는 이르면 삼국시대부터 실크로드를 통해 교역하며 문물을 서로 주고받고 했다고 합니다. 비록 근대에 들어서 잠시 물리적인 교류의 단절을 겪었지만 20세기 말부터 다시금 외교 관계를 수립하며 양 지역 간의 교류 협력 기반을 확장해 왔습니다. 지난 2007년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은 장관급 다자협의체인 한중앙아 협력 포럼을 출범시키고 매년 포럼을 개최하며 상호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국은 한중앙아 협력 포럼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17년 설치되었습니다. 사무국은 포럼 6개 회원국의 합의 과정을 거쳐 교통, 물류, 에너지, 산업 현대화와 다변화, 기후변화와 환경, 보건의료, 교육, 문화, 관광의 6대 중점 협력 분야를 설정하고 해당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로서 3기를 모집하게 되는 유라시아 청년 아카데미는 6대 중점 협력 분야 중 교육, 문화, 관광 분야에 속하는 사업으로 우리 청년들의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이후 중앙아시아 지역으로의 진출을 지원하고자 창설되었습니다. 2018년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유라시아 청년 아카데미를 14대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채택하였고 국가적인 관심 속에 저희 사무국이 3년째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유라시아 청년 아카데미는 교육생들에게 유라시아에 특화된 언어교육, 지역 이해 기본 및 심화 과정, 중앙아와 연관된 국내 인턴십 기회까지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후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이 유라시아 청년 아카데미 제3기의 일원이 된다면 차세대 중앙아시아 전문가로서 성장하는 데 큰 자산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관심사와 열정을 공유하는 학우들과 함께 교육 과정을 수강하고 어려운 과제들을 같이 수행해 나가며 소중한 인적 네트워크도 형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설명회를 통해 유라시아 청년 아카데미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되길 바라며 궁금한 사항들은 Q&A 시간에 마음껏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설명회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무처장님의 말씀대로 한반도와 중앙아시아의 관계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제가 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F 한중앙아 협력포럼 사무국에서 주최하는 유라시아 청년 아카데미는 중앙아시아 지역 진출과 또 창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 마련된 정말 특별한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꼭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2019년 제1기를 시작으로 올해 무려 3기를 진행하도록 되었는데요. 이 프로그램이 어학 과정부터 또 지역 이해 과정, 비즈니스의 기본 및 심화, 그리고 인턴십까지 이르는 총 5개의 교육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모든 교육 과정이 무료입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지원 자격이라고 하면,
35세 미만인 대한민국 국적인 분들은 모두 다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냐고요? 신청 방법은 웹사이트에서 신청 서류를 다운로드 후 이메일 혹은 카카오톡으로 서류를 제출하시면 돼요. 굉장히 쉽죠? 네, 본 과정은 서류 전형을 통해 130명의 인원을 선발 이후 각 단계별 추가 선발 평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다양한 지원 혜택도 있는데요, 여러분. 각 분야별 전문가 심층 멘토링과 또 중앙아시아 대표 리더, 석각 및 청년들과의 네트워킹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되어 있는데, 게다가 수료증이 인턴십 및 교육 수료증이 발급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과정 신청 이벤트 또한 진행되고 있으니 지원서 마구마구 제출 인증하시고 또 귀여운 기프티콘 혜택까지 잊지 말고 받아가세요. 모집 지원은 3월 22일까지니 유라시아 청년 아카데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은 지원 부탁드려요. 네, 이상으로 유라시아 청년 아카데미 과정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멘토님들과 알럼나이를 모시고 예비 지원자들의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 및 의견은 채팅방에 그냥 막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세팅을 위해서 약 3분간의 쉬는 시간을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기다려주세요. 네,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처럼 어디 가지 마시고 채널 고정 꼭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기다리셨던 유라시아 청년 아카데미에 대한 Q&A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Q&A를 진행해 주실 멘토님들과 또 알럼나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본 과정의 대표 멘토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김상철 교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외대 김상철입니다. 네, 다음은 에코비스의 김익준 대표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에코비스 대표를 맡고 있는 김익준입니다. 네, 그리고 대표 알럼나이 두 분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본 과정의 1기 수료생인 이동우 교육생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동우입니다. 네, 이어서 같은 1기 수료생인 정재윤 교육생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재윤입니다. 네, 이제부터 참여하신 교육생 분들의 아주 많은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길 바라며 순서에 맞추어 멘토단, 알럼나이와 함께 질문에 아주 친절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미리 받아놓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그러면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어를 할 줄도 모르고 유라시아 지역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프로그램에 참여가 가능할까요? 또 학업이나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어떻게 병행을 하면 좋을까요?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만 35세 미만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7, 8월에 진행되는 기본, 심화 연수를 제외하고 모두 다 비대면으로 진행되니 학업이나 직장과 병행하여 참여 가능하십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유라시아 청년 아카데미의 교육 진행 방식과 또 활동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또한 각 교육과정별 기본, 심화, 인턴십, 선발 인원이 궁금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김상철 교수님께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먼저 궁금해하실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유라시아 청년 아카데미의 교육은 그 4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비대면과 대면 교육이 병행되는 기본, 심화, 지역 이해 과정이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전 교육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어학 및 지역 이해 과정은 130명이 참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 과정으로 넘어가면서 이 인원이 좀 축소가 됩니다. 80명으로 선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심화 과정은 이게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국내 중심으로 국내만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또 상황이 좋아지면 해외 연수의 형태로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 상황이 크게 개선이 안 돼서 국내 저기로 가는 경우에는 그 비즈니스 공모전의 형태로 해서 그 60명의 인원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되고요. 그 해외 연수가 가능해지면 그 80명에서 25명을 선발해서 중앙아시아 현지로 그 해외 연수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단계가 끝나면 그 인턴십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때는 뭐 기존의 성적 이런 그 평가 그런 것들도 그 바탕이 되고, 그 다음에 다양한 그 기업이나 또 협회 그런 저기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지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나 업체나 기관에 따라서 경쟁률이 높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의외로 그 수월하게 그 인턴으로 선발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제 역시 이것도 코로나 상황이 개선이 안 되면 그냥 국내로만 한정이 되고요. 상황이 좋아진다면 해외에 있는 그 해외 진출에 있는 한국 기업이나 또는 그 해외 현지에서 그 한국과 협력을 하고 있는 그 현지 기관들, 뭐 기업도 될 수 있고 현지 협회나 상공회의소 같은 그런 저기들도 그 대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서류 전형 단계를 통해서 일단 130명이 선발이 되고, 그 다음에 의학과정과 지역 이해 과정은 기본적으로 다 온라인으로 그 정해진 기간 동안 충실히 이것들을 그 이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가 지역 이해 과정에서 80명으로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어떤 이 비즈니스와 관련되는 그런 단계인 심화 과정, 인턴십 과정에서는 그 공모전으로 가는 경우에는 60명. 물론 여기에는 그 우리 한국 국적자 한 40명이고 한 20명 정도는 또 중앙아시아 현지에서 그 참여를 해서 여러분들과 그 인원들과 조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 해외 연수로 가면 기본적으로 다 25명, 그다음에 인턴도 역시 25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듣기만 해도 제가 솔깃할 정도로 이런 다양한 경험도 할 수 있고 또 취업까지 이어지는 프로그램이라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과정 중 가장 유익했던 과정은 무엇인가요? 이 부분은 경험에서 우러나는 정재윤님의 답변을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험에서 우러나는 답변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일기 교육생으로서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의 해외 연수를 갈 수 있었는데요. 이 해외 연수에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청년들과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청년들과 교류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즈베키스탄이 어떤 시각으로 한국을 보고 있는지, 또 다양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어디가 있는지 이렇게 자세하게 알 수 있어서 정말 유익했고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정말 공감이 가는 게 사실 국내에 있다 보면은 현지 분들의 상황이나 아니면 어떤 기회가 있는지 잘 알 수 없는데 직접 현지에 가서 그걸 느낄 수 있다니까 정말 멋진 기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질문으로 이어갈게요. 인턴십 프로그램은 어떤 기업에서 진행되고 또 어떤 업무를 하게 되나요? 이 답변은 김익준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에 5명 인턴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굉장히 좀 반가웠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제가 러시아를 진출한 게 여러분들 아마 비슷한 나이 또래에 있는 한 26에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있던 한 5분들이 들어와서 그 내용을 처음에 체크를 해보니까 그 청년 아카데미 과정에서 일정 부분 과정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이 있었고 그래서 본인들이 했던 어떤 프로젝트 내용이라든가 그 내용들을 좀 더 저희 회사에서 어떤 심화 과정 역할로 그 지원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좀 풀어서 그 일을 좀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좀 20대의 그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굉장히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호기심들을 가지고 중앙아시아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찾게 해주고 그리고 저희가 중앙아시아 법인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현지 법인하고 연결을 해서 정말 비즈니스가 할 수 있는지를 좀 제가 체크를 좀 해줬고 또 하나는 그 선배 입장으로서 좀 더 좋은 그 기업에 가기 위해서 인턴을 위한 인턴 역할을 저희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냐면 일단 제가 5명 중에서 2분은 저희 회사에 이제 채용이 됐고 그 중에 한 분은 우크라이나 법인에 이제 발령을 받게 될 예정이고 또 한 친구는 그 금융기관에 취업이 됐습니다. 그리고 2 학생은 아직 그 재학 기간이었었기 때문에 인턴 기간을 3개월 정도 말씀을 주셨는데 지난달까지 그 방학 기간까지 2 학생은 한 5개월 정도 저희 그 과정에 있으면서 아마 다른 더 좋은 기업에 가기 위한 전 단계를 저희한테 배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도 김익준 대표님 회사에서 일해보고 싶어요. 나중에 그러면 5번째 지원으로 5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서는 그러면 어떻게 작성하는 게 좋을까요? 작성 꿀팁을 알려주세요. 네, 우선 김성철 교수님의 답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가장 관심이 많으실 분야일 것 같습니다. 그 실제로 이제 그 모집 선발 과정을 보면 이제 1차 선발에서 이게 해당이 될 텐데요. 뭐 정량 평가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가지고 있는 그 역량을 그 제시하는 그 언어 역량, 전문 역량과 관련되는 그런 저기들을 제시를 하시면 그 기계적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겠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성 평가로 대략 80% 정도가 해당이 되는데 자기소개서와 활동 계획서 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직까지 어떤 전문적인 그러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받을 수 있다 또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들이 적극적으로 표출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존의 학력이나 관련되는 경력 그것들이 이 프로그램과 어떤 식으로 부합이 될 수 있는지 그것들을 예시를 좀 구체적으로 서술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또 그에 못지않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어떤 동기 그리고 적극적인 의지 그것들이 또 드러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 전반적인 전체 그 교육 과정이나 목표와 관련이 되어서 그것들이 본인의 어떤 향후 이 중앙아시아 또는 유라시아와 관련된 활동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기여가 될지 도움이 될지에 대한
그러한 개인적인 안목과 뭐 좀 더 구체적인 계획들 같은 거 그런 저기들을 제시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활동 계획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피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좀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너무 이렇게 이거는 특정 중앙아시아 그다음에 좀 더 확대하면 유라시아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지역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이해는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너무 뜬구름 잡는 그런 활동 계획은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어떤 한국에서의 모델이 거기에서 통할 것이다라고 제시하시기보다는 그것들을 좀 더 비판적으로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안목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활동 계획서 상에서 서술을 해 주시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지 표명과 계획 제시,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잘 들으셨죠? 네, 구체적인 활동 계획과 또 의지, 또 그 나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이동우 님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경험이 있으시니까 본인의 경험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앞서 교수님께서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제 본인 경험을 살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러시아과를 나왔습니다. 이제 졸업 예정이긴 한데 러시아어를 전공을 했었는데 뭘 하지? 그런 생각이 되게 컸습니다. 3학년 때 지원을 했는데 2019년도에 그래서 유라시아 청년 아카데미를 지원하게 됐고 그래서 어떻게 중앙아시아든지 러시아든지 자기 관심이 있다. 예를 들어서 톨스토이 책 읽었다. 톨스토이 책을 읽어서 이런 걸 느꼈다. 너무 막 감명 깊었다. 또는 카자흐스탄의 아바이 쿠난바예프 책을 읽었다. 충분히 유라시아에 대한 관심을 표명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작성 팁이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유라시아 청년 아카데미 홈페이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형식으로 들어가서 2019년도 어떤 것을 했는지, 방금 말씀하셨지만 우즈베키스탄 청년 동맹 가서 얘기했다. 그런 것들 다 나와 있습니다. 어디 했고. 그런 거 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번에 현지 학생들이 또 지원하게 된다면 저는 이런 것들을 꼭 물어보고 싶은데 제 구체적인 계획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한국에서 장사를 하든 물류업체에 취직을 하든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요구사항이라든지 성향들을 정말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나중에 액션 플랜에 이런 것들을 참고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예전에 했던 것들을 참고하시면서 그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경험에서 우러나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제 발탁이 되신 분들의 경험이나 이야기를 잘 공부하시면은 이번 기회에도 꼭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또 질문이 들어왔어요. 6번째인데 2019년에 이미 참가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다시 신청 가능한가요? 이 부분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이전에 참여하신 분들도 이전에 참여하셨던 분들도 다시 참여 가능하십니다. 7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유라시아 지역에서의 유망 분야는 무엇인가요? 정말 궁금한 질문인데요. 김익준 대표님께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앙아시아 진출한 지가 말씀드린 대로 28년차 됐는데 그 많은 시간 동안 제가 했던 역할은 유통과 물류 쪽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도 굉장히 유명한 분야가 많겠지만 일단 저희 쪽을 말씀을 드리면 유통과 물류 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실 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 언어가 기본적으로 좀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수출입 업무, 보험, 회계 쪽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지만 이 과정을 어느 정도 거치고 나면 가장 좋은 장점은 어떤 거냐면 물류의 이동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개념이냐면 수출입하는 물동량, 아이템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앙아시아하고 한국의 이동을 물량을 보면 본인들이 그 업무를 하다가 생각하는 아이템, 특화 전략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본인들이 스타트업을 해볼 수도 있고 기업을 직접 운영할 수도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저희 쪽에서 생각하는 거는
유통과 물류 쪽을 좀 더 관심을 가지면 도움이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험에서 우러나는 생생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네, 8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러시아, 중앙아시아 전공자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직종에 취업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동우, 정재윤 알럼나이 대표님이 제일 답변을 잘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동우 대표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지금 관심 있는 게 우리 한국에 있는 중앙아시아, 유라시아에 에서 오신 그런 이민자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길거리만 가도 상점만 가도 이제 그런 분들을 볼 수 있는데 직종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들이 역지사지로 어떤 것을 원하는가, 예를 들어서 비자금, 핸드폰 빵 사 먹는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역지사지의 자세로 생각하시면서 바라보시면은 직종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필요하는 모든 것들이 내 취업과 직종에 연관될 수 있겠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답변을 이어서 하자면, 또 우리나라 하면은 IT 강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우즈베키스탄에 KT의 자회사인 ET와 에보가 진출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도 우리 한국의 IT, 이 기술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역으로 한국의 상황을 물어볼 수 있는 현지 채용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더불어 이제 어떤 직종이냐고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는데 사실상 이 직종이 정말 다양합니다. 많은 금융계에서도 이 중앙아시아, 러시아 지역을 문을 두드리고 있고 실제로 이미 진출한 기업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유라시아나 중앙아시아에 내가 관심이 있다. 근데 내가 기존에 관심이 갖고 있던 직종이 있다 하면은 그 직종을 다루고 있는 여러 기업들을 한번 서치해보고 찾아보고 배워보는 게 이 기회에 아주 적합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김성철 교수님께도 다시 여쭤보고 싶어요. 러시아, 중앙아시아 전공자들은 어떤 직종에 일반적으로 취업을 하나요? 네, 일반적인 어떤 특수 언어, 그러한 전공자들이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졸업 후에 취업하는 진로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언어적인 특성이나 지역적인 특성과 연관이 돼서 구직을 하고 취업을 하는 비율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대부분의 학생들 같은 경우가 오히려 소속은 그런 특수 언어 전공적이지만 취업과 관련돼서 전문 분야를 이렇게 더 공부하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유라시아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결국 그러한 과정들을 좀 더 압축해서 이제 판단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특수 언어, 특수 지역 전공자들의 어떤 역할이라는 것들은 결국 이제 한국이 그러한 국가나 지역으로 진출을 했을 때 현지 인력들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 사업에 투입을 하고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려면 중간에 어떤 매개체를 하는 역할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의사 결정자들이나 그런 저기들은 한국에서 이제 인력이 바로 파견이 돼서 그것들이 진행이 될 수 있지만 현지의 어떤 인력이나 현지의 메커니즘을 좀 더 효율적으로 접근하고 또 그것들을 더 수월하게 이렇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바로 어떤 언어를 배경으로 하는 지역 전문가 인력들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진출한 기업이나 사업인가나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이 현지에서 원활하게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중간 매개체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해외 진출이 좀 또 이제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상당히 더 확대되고 더 다양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국가들에서 또 한국도 포함해서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산업 발전이나 어떤 협력의 방식과는 다른 형태로 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어떤 중간 역할을 해주고
그 현지에서의 원활한 그 코디네이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의 필요성은 더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로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그 언어 자체만을 가지고 이제 어떤 기업 쪽이나로 진출하거나 그 현지 비즈니스를 이렇게 계획하거나 하는 그러한 시대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어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 어떤 그 현지에서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되는 전공 지식도 이렇게 갖출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직종으로 많이 진출을 했다. 그것들은 이제는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 있기 때문에 그건 그만큼 그 여러분들의 어떤 가능성이 더 확대되고 더 많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더 긍정적인 상황은 특히 이제 중앙아시아 국가나 러시아 국가들이 러시아 같은 경우가 한국과의 협력에 대해서 이전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또 더 많은 가능성들을 그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맥락에서 이제 어떤 특정 직종만 이렇게 보고 그것들을 매진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브로드한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한다면 좀 더 많은 가능성이 열릴 수 있을 것이고요. 또 그러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것들은 적절한 IT와 관련된 어떤 지식과 이해, 그리고 현업에서의 활용, 기술, 역량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 진행이 되면서 더 여러분들이 더 많은 어떤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많이 바뀔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 분야에 몰입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 중앙아시아 지역에 관련된 다양한 분야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지식을 넓혀가는 게 제가 생각해도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9번째 질문은 놓치면 정말 아쉬울 질문인데요. 유라시아 지역에서의 취업, 창업 루트를 알고 싶습니다. 어디 가서 이런 답변 못 들어요. 네, 김익준 대표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아마 제가 여러분 나이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전과 동일하게 1인 기업 아니면 친구들이랑 같이 2명, 3명 해서 스타트업 회사를 한번 다시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그게 어떤 역할이 되냐면 혼자 자기가 모든 걸 책임진다고 하면 굉장히 절실해지는 거거든요. 절실해지면 많은 걸 배우고 많은 걸 노력을 하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다른 기업 들어가기 전에도 많은 걸 배우기 때문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모든 분들이 아마 대기업든 좋은 기업을 분명히 가고 싶어 하지만 그 자리는 분명히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제 생각에는 국내에서도 기업을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현지 중앙아시아 현지에서 현지 채용할 수 있는 TO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들을 먼저 파악을 해서 진행한다고 하면 지금 또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현지에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현지 쪽을 좀 더 파악을 해서 먼저 현지 채용을 한다고 하면 그쪽에서 또 도움이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배웠던 언어 학습 능력이 훨씬 빨라집니다. 왜? 현지에서 일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나중에 좀 더 좋은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그 회사 내에서 좀 더 진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단순히 대기업만 노리는 게 아니라 이제 현지 채용도 샅샅이 살펴보다 보면 또 현지 채용에 가게 되시면 언어 습득 능력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인턴십 기회도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저도 정말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10번째 질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한국과 또 중앙아시아의 관계와 전망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입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김익준 대표님, 또 답변 부탁드릴게요. 참고로 저도 93년부터 러시아에서 근무를 했었고 우즈베키스탄도 98년도부터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에 이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좀 걱정했던 거는 한국에서는 중앙아시아 그러면 굉장히 이미지가
좀 낮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이든 기업이든 진출을 할 때 굉장히 쉽게 전략을 가지고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고 기업들 입장에서 미국이나 뭐 유럽을 진출을 할 때 보면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만 준비를 해서 중앙아시아 진출한다고 하면 굉장히 할 수 있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28년 동안 출장을 다니면서 비행기를 아마 한 1,300번 이상은 타본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이 중앙아시아 지역들 반도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지역들 여러분들이 굉장히 할 수 있는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갖고 하면은 그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할 역할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6년간 유튜브를 하면서 너무 공감이 되는 부분이 정말 중앙아시아는 넓고 기회가 많은 땅인 것 같습니다. 방금 유튜브 실시간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바로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공모전은 어떤 프로그램이고 해당 공모전에서 수상을 하면 인턴십 할 때 정말 도움이 될까요? 김상철 교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이 앞부분에서 이제 간략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뭐 구체적인 답을 필요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공모전은 기본적으로 이제 심화 과정에서 어떤 그 해외 연수가 불가능한 상황이 될 때 진행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기본 과정과 또 비즈니스 공모전 관련돼서 중간에 사업 계획서 작성이나 또 창업 계획과 관련되는 이러한 관련 교육들을 집중적으로 받게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사업 계획서 작성하는 그런 교육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의 마지막 시점에서 창업이나 취업 관련 전문가분, 그 다음에 지역 전문가들이 심사 패널로 참여를 해서 사업 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어떤 교육 과정에서 제시되었던 사업 계획서 또는 창업 계획서의 어떤 수립, 구체화와 관련되는 지식들이 잘 반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대상으로 하는 시장이나 국가에 대한 상황을 적절히 파악해서 잘 반영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중심으로 또 어떤 미래적인 어떤 안목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지, 또 현지에서 어느 정도 어떤 실현 가능성, 그것들이 또 어떤 형태로 구체화가 되고 있는지, 그래서 그것들을 진출 시장의 이해도, 그 다음에 계획의 적정성, 그 다음에 또 계획이 말만 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수립이 되고 이행이 될 수 있는지, 즉 완성도에 관련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다 배점을 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따라서 교육을 받으시면서 얻게 된 지식들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작성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비즈니스 공모전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면 인턴으로 바로 이어지냐? 그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이제 인턴십 과정으로 넘어가면 25명으로 축소가 되는데 25명의 리스트에 들어가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될 텐데, 그 이후에 인턴십을 나가게 되는 기업이나 기관에 대한 선정은 이게 어떤 순서대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개별 기관이나 기업 대상으로 각자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특정 기업의 지원자가 몰리면 이제 기업은 저기에는 경쟁률이 높을 수도 있고요. 반면에 이제 이 상황을 봐서 인기가 없는 적이다. 그런 적이면 매우 무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만약에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1차로 희망했던 저기에서 선발이 되지 않은 25명 가운데, 인원 가운데서 이제 또다시 희망자에 대한 지원을 받아서 그러한 것들을 인턴십과 관련되는 것들을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상자 25명에 들어가는 데는 유리한데, 그렇다 그래서 이게 절대적으로 어떤 인턴십을
저기 기회가 된다 안 된다 그거는 뭐 그 상황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25명이 대상자에 들어가는 데는 매우 유리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5명 대상자에 들어가는 데는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질문이 올라왔어요. 유라시아 청년 아카데미 교육이 취업 활동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예리한 질문. 좋아요. 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정재윤 님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유라시아 청년 아카데미를 2년 전에 수강을 했었는데요. 지금까지도 이렇게 잔잔하게 여운을 남기면서 저에게 많은 영향과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라시아 그리고 중앙아시아, 러시아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큰 지역이잖아요. 이 지역을 공부하고 취업을 결심을 하면은 공부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아서 막연하실 텐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압축되게 현황과 그리고 이 실제 지역들에 진출한 우리 한국 기업들까지 현지 기업도 할 수 있고 현황을 객관화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크게 도움이 되었고요. 제가 무슨 구직 활동에 관심이 있으면 이 직종이 유라시아에 진출이 되어 있나? 라고 궁금하면은 그때 교육했던 자료를 찾아보면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제가 이제 취업인의 자세로서 이 지역을 봤을 때 저의 태도와 생각을 우리 전문 멘토님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지적해 주시고 함께 가주십니다. 이 부분이 아직까지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요. 저와 함께 교육했던 분들도 아마 같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많은 생각과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가장 크게 취업 활동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와, 이런 교육 과정을 통해서 실제 활동하시는 전문가 분들한테 이 멘토 역할을, 그 전문가 분들이 멘토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돈 하나도 안 내셔도 돼요. 이거 무료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다 이 5가지로 이루어지는 이 교육 과정이 전부 무료입니다. 그러면 또 이동욱 저희 알럼나이 서포터즈 대표님의 의견을 안 물어볼 수 없죠. 네, 도움이 되셨나요? 네, 도움 아주 되었고 윤경아 선생님께서도 뭐 말씀하셨지만 전문가님들께서 옆에서 이렇게 지도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뭐 책 읽고 인터넷 검색하고는 차원이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라시아 청년 아카데미라는 이 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일종의 사관학교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이제 아주 철저하고 검증된 그런 전문가님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교육 과정들을 거치면서 실제로 상장같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유라시아 청년 아카데미 교육을 수료했다. 그럼 제가 만약에 사장의 입장이라도 이 사람은 검증되고 공인된 교육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믿을 수 있겠다. 그리고 당연히 취업 활동에도 이것만 해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재미있는 답변이었어요. 사관학교 같다. 아주 탄탄한 교육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니까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도 신뢰가 많이 갈 것 같습니다. 또 질문이 올라왔네요. 네. 아직 대학 재학 중인데 신청을 지금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졸업쯤에 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대학생이시라면은 충분히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상철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1회 같은 경우에 보면 막 신입생 1학년 친구가 들어왔었는데 이 교육 열심히 받고 바로 군대 갔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경력 단절이 생겼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취업을 염두에 두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정도, 적어도 한 2학년은 지나서 3학년 정도, 3, 4학년 정도가 지원을 하고 또 취업과 관련돼서 이렇게 강렬한 열망이 있고 그 노력과 의지가 있는 분들이 지원을 해주시면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그것들은 실제로 1회 그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입정이 돼서 또 관련 그 분야로 진출하고 또 창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원하시고 나서 그런 선배들과 교류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취업을 앞두신 2학년 이상 재학 중인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지원해 주세요. 그냥 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질문으로 이어가겠는데요. 중앙아시아와의 문화적 격차를 극복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네, 김익중 대표님 말씀해 주세요. 중앙아시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지?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특히 좀 편견이 좀 돼 있는 것 같은데요. 헐리우드 영화를 이렇게 보면 일단 나쁜 사람 그러면 러시아 중앙아시아, 그리고 더 이상한 사람들 그러면 이슬람교인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근무할 동안 지금 현재까지도 테러라는 걸 당해본 적이 없고 마피아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 직원들 중에 중앙아시아 특히 우리 직원들 중에 이슬람교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제대로 된 이슬람 교도들 보면 술 담배도 안 하고 굉장히 성실하고 그러기 때문에 같이 일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치 어떤 시골을 갔을 때 느낌? 부모님들이나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을 집을 찾아보고 하면 마치 가족을 보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그리고 직장인으로서, 그리고 현지 만약에 주재원이나 법인장 거기에 현지 비즈니스를 한다고 하면 사실 직원들을 많이 좀 챙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의 어떤 결혼식 문화라든가 돌잔치라든가 여성 명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챙기고 한다고 하면 정말 동반자처럼 지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담을 안 갖고 진출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너무 공감 가는데요. 저도 러시아에 가기 전에는 러시아에 대해서 약간 무섭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사람들도 너무 따뜻하고 또 여러분 중앙아시아가 생각보다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공통으로 모든 멘토와 그리고 알럼나이 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본인에게 유라시아 청년 아카데미란 무엇일까요? 네, 김상철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가장 많이 답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유라시아 청년 아카데미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자신이 잘 모르는 지역에 대해서는 막연히 이렇게 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중앙아시아와 러시아로 포함이 된 유라시아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들을 해보면 전공자가 아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중앙아시아가 대단히 멀리 있는 것처럼 인식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유라시아 청년 아카데미는 그렇지 않고 어떤 유라시아의 사회와 또 경제, 그리고 그 공동체를 가장 빠른 시간에 핵심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을 만들어주고 또 그것들을 기반으로 개개인의 어떤 미래의 가능성과 기회를 창출하는 좋은 이 기회가 바로 유라시아 청년 아카데미이고, 그래서 좀 더 많은 우리 학생들이나 젊은 친구들이 적극적인 태도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익준 대표님 부탁드릴게요. 청년 아카데미 인턴들을 받았을 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호기심이 되게 많았고,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알려줬었는데요. 졸업 후에도 제가 드렸던 친구들한테는 졸업 후에도 우리 회사가 아니더라도 언제라도 찾아와라. 그리고 체크할 거 있으면 같이 논의하고, 또 우리 법인하고 체크할 거 있으면 언제라도 얘기를 해라. 그래서 굉장히 가족처럼 지금 지내고 있는데요. 다음 기수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희 회사에서 지원이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받고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동우 교육생 부탁드릴게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에게도 유라시아 청년 아카데미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호르고스 자유무역지대라는 곳이 있는데 저 말고도 모든 교육생들이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감명 깊었다고 공감을 합니다만, 이렇게 TCR, 그러니까 중국의 TCR 열차가 이제 카자흐스탄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 있습니다. 근데 이 호르고스라는 지역은 카자흐스탄 사람들 잘 모르는 곳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유라시아 청년 아카데미가 아니었더라면 거기
갈 수도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 아주 좋은, 남들이, 보통 사람들은 느끼지 못할 그런 경험을 가졌고,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전체 대한민국 사람들로 보면은 그게 있었던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점들이 제가 취업 활동을 함에 있어서 아주 큰 경쟁력이 됐기 때문에 저는 아직 기회라고 생각하고, 또 그때 만났던 친구들과도 아직까지도 잘 연락하면서 또 좋은 공유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건 아주 좋은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재윤 교육생 부탁드릴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 질문을 전에 답변을 했을 때도 그 원피스에 나오는 루피의 명대사가 있죠. 너 나의 동료가 되라. 이 명대사처럼 정말 저에게 루피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 이유가 사실 이 진로를 선택을 하고 이 현지를 생각을 했을 때 너무 막연하고 무섭고 외로운 것 같았는데, 이 청년 아카데미 덕에 이 지역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저와는 다른 청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고요. 그분들과 아직까지도 네트워킹을 나누고 있고, 동우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히 그 호르고스 같은 이런 특정 지역을 갈 때는 정말 제가 감히 이런 단어를 선택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의 전우애가 느껴질 정도로 끈끈하게 서로 으쌰으쌰해서 점점 이 지역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자신감도 얻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에게 따뜻하고 루피와 같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관학교, 전후에 약간, 굉장히, 되게 탄탄하게 느껴지는데요, 교육과정이. 사실 국내에서 거주하시면서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아는 게 굉장히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유라시아 청년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통해서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해서 좀 쉽게 알아가고, 또 취업에 관련해서도 많이 아실 수 있는, 정말 강추하는 좋은 기회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아쉽지만 이상으로 제3기 유라시아 청년 아카데미 온라인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과정에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카카오톡 채널 추가할 줄 아시죠, 다들? 네, 골뱅이 하시고 유라시아 청년 아카데미, 다시 말씀드릴게요. 유라시아 청년 아카데미. 네, 앞에 골뱅이 잊지 마시고, 그렇게 채널로 추가를 하시면은, 언제든지 질문을 마구 퍼부어 주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그러면 아쉽지만 10분 정도의 쉬는 시간을 갖고 2부 순서로 대표 멘토 알럼나이 위촉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교육생 분들은 끝까지 같이 남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부터 유라시아 청년 아카데미 대표 멘토 알럼나이 온라인 위촉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 멘토 위촉장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김익준 대표님과 김상철 교수님께서는 여기 앞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촉장 김상철 교수, 한국외대 중앙아시아연구소, 귀하를 중앙아 지역 청년 전문가 양성을 위한 2021 제3기 유라시아 청년 아카데미 멘토로 위촉합니다. 2021년 3월 10일 사무국장 김성인 대독. 위촉장 김익준 대표, 주식회사 에코비스.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네, 그럼 대표 멘토로서 짧은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익준 대표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청년 아카데미에 많은 인재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상철 교수님의 소감 또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3년째 제공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1회와 2회에서도 이렇게 참여했던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실제적이고 좀 더 많은 지식을 전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촉장은 박소연 알럼나이 서포터즈가 대표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촉장 박소연, 귀하를 KF 한중아 협력 포럼 사무국에서 주관하는 2021 유라시아 청년 아카데미 알럼나이 서포터즈로 위촉합니다. 2021년 3월 10일 사무국장 김성인 대독. 이어서 알럼나이 서포터즈 분들의 선서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연 교육생이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우양 후 선서. 우리는 제1기 유라시아 청년 아카데미 알럼나이 서포터즈로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하나. 우리는 알럼나이 서포터즈 활동의 안내사항을 잘 준수하여 관련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알럼나이 서포터즈로서 2021 제3기 유라시아 청년 아카데미의 보조 멘토 역할로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유라시아 청년 전문 인력으로서 중앙아 지역의 인식 개선 및 진출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2021년 3월 10일 서포터즈 대표 박소연. 네, 아낌없는 응원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홍보대사 활동의 가이드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위촉식으로부터 9월까지 제3기 유라시아 청년 아카데미 홍보대사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활동 종료 후 홍보대사 수료식을 통하여 홍보대사 수료증과 우수 서포터즈에 대한 시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제3기 유라시아 청년 아카데미 알럼나이 서포터즈의 멋진 활약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2021년 온라인 위촉식을 마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유라시아 청년 아카데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뜨거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라시아 청년 아카데미 화이팅!